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3년 화학원 수업입니다. 오늘은 3단원 화학결합과 분자의 세계 중에 이제 마지막 분자의 극성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지난 시간하고 그 전 시간에 이제 공유결합에서 전기음성도의 차이 때문에 결합이 전자쌍이 한쪽으로 치우쳐서 부분적인 전하를 띠는 결합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어요. 극성결합. 그런데 이제 분자 전체로 볼 때, 분자 전체로, 그러니까 여러 개의 결합을 가진 그런 분자가 있을 때, 그런 분자 전체로는 이제 그런 쌍극자가 생기는가 안 생기는가라고 하는 게 분자의 극성이 되겠고요. 이 분자의 극성은 각 결합의, 분자에 있는 각 결합의 극성, 즉 쌍극자 모멘트를 합해서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 시간에 배운 결합의 극성과 지난 시간에 배운 분자의 구조를 이제 합쳐서 이번 시간에 분자의 극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겠죠. 그러면 여러분 교재 95페이지를 준비하시고요.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핵심 개념은 무극성 분자, 극성 분자입니다. 그리고 학습 목표는 분자 구조에 따라 분자의 극성이 달라지는 것을 설명할 수 있다입니다. 네, 일단 분자의 극성, 그러니까 분자 전체가 극성이냐 무극성 분자이냐 하는 건 이렇게 분자가 있으면요, 분자 안에 이렇게 델타 플러스와 델타 마이너스가 이렇게 분리되어 있으면 이거 극성 분자라고 얘기를 하고, 분자 전체가 전하 분리가 없어요. 그러면 이거 무극성 분자라고 합니다. 그럼 이런 극성 분자와 무극성 분자는 어떻게 구제 확인을 해야 되냐? 이것은 그 분자를 이루고 있는 여러 가지 결합의 극성과, 그러니까 결합의 극성이요, 그 다음에 분자의 모양, 그 분자의 모양이란 결합의 개수와 그 전자쌍의 배치 방향을 얘기해야 되는 거겠죠. 이걸 모두 생각해서 분자 전체가 어떤 성질을 갖는지 확인을 해야 되고, 그것은 분자 내 결합의 극성을 모두 합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분자의 모든 극성을 합하는 것은 바로 쌍극자 모멘트를 벡터 합으로 하는 거예요. 얘가 이제 벡터잖아요. 그래서 벡터의 합을 이제 찾으면 되는데, 이걸 수학적으로 벡터를 합한다 라기보다 우리는 극성 결합이면서 극성이 상쇄되지 않는 구조, 즉 비대칭이면 벡터의 합이 0이 아니기 때문에 극성 분자가 되는 거고요. 극성 결합이지만 극성이 상쇄되는 구조, 즉 대칭, 이런 경우 쌍극자 모멘트의 합이 0이 되기 때문에 무극성 분자가 된다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실제 분자에서 어떻게 극성 분자가 되는지, 어떻게 무극성 분자가 되는지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무극성 분자를 보면요, 분자 내의 전하가 고르게 분포하여 부분 전하를 띠지 않는 아이를 얘기합니다. 이 경우에 이제 무극성 공유 결합이 있는 이원자 분자예요. 예를 들어 O2, H2, N2 이런 아이들 있잖아요. Cl2. 서로 같은 결합이 이제 같은 원자가 결합하고 있으니까 무극성이에요. 결합 자체가 무극성이니까 당연히 분자도 무극성일 거다라는 거고요. 이제 중요한 게 바로 이것이죠. 네, 극성 공유 결합이 있어요. 하지만 대칭이에요. 그러면 쌍극자 모멘트의 합이 0이 되는 거죠. 즉 벡터 합이 0이 되는 거예요. 그런 경우 극성이 상쇄된다. 그런 경우에 이제 분자 전체적으로는 극성을 띠지 않는 거죠. 그럼 이제 대칭 구조는 어떻게 판단을 하느냐? 중심 원자 주변에 비공유 전자쌍이 없어서 결합각이 다 똑같아요. 그리고 중심 원자에 결합한 원자가 모두 같아요. 이럴 때 우리는 대칭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H2 이런 거 아까 얘기한 무극성 공유 결합, 그 다음에 BeF2 이거 F 쪽으로 치우치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는 상쇄되니까 합이 0. 그 다음에 BCl3 결합 하나하나는 Cl 쪽으로 치우치지만 이걸 합해보면 0. 그 다음에 CO2 산소 쪽으로 끌리긴 하지만 이걸 합하면 0. 그러니까 이런 아이들 대칭 구조이기 때문에 무극성 분자가 된다는 거죠. 네, 이원 무극성 결합.
무극성 결합이 있는 아이들. 그 다음에 이거 대칭 구조. 얘도 역시 대칭 구조. 그 다음에 얘도 대칭 구조. 얘도 대칭 구조. 이처럼 대칭 구조는 결합각 다 똑같아요. 이 세 개의 각도 다 똑같아요. 이 네 개의 각도 다 똑같아요. 그 다음에 같은 원자가 결합하고 있어서 그 화살표로 했을 때 화살표의 길이까지 똑같아지는 경우죠. 이런 경우 대칭 구조가 됩니다. 그럼 극성 분자는 분자 안에 전하가 고르게 분포하지 않고 한쪽으로 치우쳐져서요. 부분적인 전하를 띠는 분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쌍극자 모멘트의 합이 0이 아닌 비대칭 구조가 됩니다. 그러면 어떤 거? 극성 공유결합을 하는 이원자 분자예요. 그러니까 HCl 이런 거요. HCl, HF 이렇게 이원자 분자인데 서로 다른 결합을 하고 있으면 반드시 다른 쪽으로 한쪽으로 치우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비대칭이에요. H2O 이거 직선형이 아니라 구분형입니다. 그럼 산소 쪽으로 치우치죠. 이거 합해보면 0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질소의 수소 얘도 질소 쪽으로 치우치는데 합해보면 이렇게 질소 쪽이 마이너스를 가지게 된다라는 거죠. 그럼 비대칭을 어떻게 우리는 판단하느냐? 중심원자 주변에 비공유 전자쌍이 있어요. 그러니까 비공유 전자쌍이 있으면 이쪽의 각도와 이쪽의 각도가 달라지게 돼요. 그러니까 알파와 베타가 달라요. 그럼 한쪽으로 치우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비공유 전자쌍이 없어도 중심원자 주변에 서로 다른 원자와 결합해요. 즉 이렇게 C에 4개가 결합을 해서 비공유 전자쌍인데 하나는 H고 하나는 Cl이다. 이러면 전자쌍이 Cl 쪽으로 치우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런 경우를 비대칭 구조, 이제 이런 경우에 극성 분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원자 분자 Cl 쪽으로 치우치고요. 얘 구분형, 그러니까 비대칭 구조이기 때문에 얘 삼각불, 비대칭 구조이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는 거고요.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C에 비공유 전자쌍은 없지만 이 중에 하나가 서로 다른 원자가 결합되어 있다면 쌍극자 모멘트의 합이 0이 아니어서 극성 분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참고로 쌍극자 모멘트 여러분 보러 구하라고 안 해요. 쌍극자 모멘트 이렇게 보면 이렇게 이원자 분자 무극성, 그 다음에 여기 대칭 구조. 이제 이런 아이들 같은 경우 쌍극자 모멘트가 0이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서로 다른 이원자 분자, 그 다음에 여기 비대칭 구조. 이런 아이들 쌍극자 모멘트의 합이 0이 아니어서 이런 경우 극성 분자가 된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건 뭐 교과서 문제인데요. 뭐 극성 공유 결합을 포함하는 애, 서로 다른 결합, HF, H2S, NF3, 그 다음에 CCl4 이런 것들. 근데 극성 분자를 고르래요. 그럼 HF, H2S, NF3. 여기서 CCl4는 대칭 구조니까 이건 무극성 분자가 되죠. 이런 애들 빼놓고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극성 분자와 무극성 분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 일단 용해성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극성은 극성에 잘 녹고 무극성은 무극성에 잘 녹습니다. 이렇게 차이가 되면 되는데 이제 대표적인 극성 용매가 물이에요. 극성 용매의 대표적인 물. 그래서 물에 잘 녹는 아이들은요, 그러니까 이온 결합 같은 거, 이제 물에 녹는 현상은 우리가 수화 현상이라고 설명을 하잖아요. 산소는, 그러니까 물은 산소 쪽이 델타 마이너스를 띠고 수소 쪽이 델타 플러스를 띠기 때문에 극성 분자예요. 그러면 이온 결합이나 아니면 서로 같은 극성 사이에는 약하지만 어쨌든 전기적 인력이 작용을 할 수가 있게 되지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이 잘 섞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온 결합 잘 섞이고요. 설탕 같은 애들이요. 설탕 극성이에요. 그러니까 그 분자 안에 플러스를 띠는 부분과 마이너스를 띠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물 분자가 둘러싸면서 떼어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무극성,
이제 무극성 용매의 대표적인 아이가 이제 헥세인이거든요. 헥세인. 이런 애들 같은 경우는 서로 섞이지가 않아요. 이거는 이제 분자의 상대적인 인력으로 설명을 하는데 극성 분자가 상대적으로 인력이 좀 강해요. 그래서 극성끼리 강한 인력을 가지고 있는데 그 사이에 인력이 약한 헥세인이 끼어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극성과 무극성을 섞어 놓으면 서로 층이 분리되는 그런 현상을 우리가 관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과서에 탐구 활동 해가지고 나오는 게 있는데요. 이게 용해성을 확인하는 실험이고 이제 우리 교재에는 97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이거 잠깐 보고 갈게요. 예, 작은 유리병 하나에 헥세인과 물을 5ml씩 넣고 흔들면 어떤 현상이 관찰되는가 하는 건데요. 헥세인은 무극성, 그 다음에 물은 극성이죠. 그래서 층이 분리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렇게 병에 두면 아래쪽에 물이 들어가고요. 위에 헥세인이 들어가요. 즉 밀도가, 여기서는 또 밀도가 물이 헥세인보다 크기 때문에 이렇게 층이 분리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헥세인과 물층이 나눠진 데다가 염화구리를 넣으래요. 이거 어떤 애죠? 이온 결합이죠. 그럼 이온 결합은 어디에 녹을까요? 물에 녹아요. 그래서 물에 염화구리가 녹는데 염화구리가 녹으면 푸른 색깔을 띱니다. 그래서 물층이 푸른색을 띠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여기 푸른색 띄었죠. 푸른색으로 색칠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푸른색이 띄어 있는 데다가 띈 데다가 이번에 아이오딘을 넣으래요. 아이오딘 무극성이죠. 무극성. 그럼 무극성은 무극성에 녹아요. 그래서 무극성인 아이오딘이 여기 헥세인층에 이렇게 녹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무극성은 무극성끼리 녹으니까요. 그리고 이때 아이오딘의 색깔이 보라색이니까 이번에 헥세인층이 보라색으로 나타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물과 헥세인이 섞이지 않는 극성, 무극성 용매이기 때문에 층이 분리되고 그 다음에 거기다 차례로 넣은 염화구리나 아이오딘은 각각 극성과 무극성에 녹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을 우리가 관찰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거예요. 이제 그림으로 보면 처음에 여기가 물이고요. 여기가 헥세인. 둘 다 무색이니까 구분은 안 되지만 이렇게 층이 분리되는 걸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염화구리가 녹은 거예요. 푸른색. 그 다음에 요 위층에 아이오딘이 녹아서 이렇게 색깔이 변화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물은 극성이고 헥세인은 무극성이기 때문에 얘네들은 섞이지 않고 두 층으로 나뉜다. 즉 여기서 우리는 극성과 무극성은 섞이지 않는다라는 걸 관찰할 수 있죠. 염화구리는 이온 결합 물질이고 아이오딘은 무극성 물질이며 물에는 염화구리가 녹고 헥세인에는 I2가 녹는다. 이제 이걸 확인할 수 있으니까요. 우리 이것 통해 알 수 있는 거 이온 결합 물질이나 극성 물질은 어디에 녹고 극성 용매에 녹고 무극성 물질은 무극성 용매에 녹는다 라는 현상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용해성에 대한 것을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녹는 점과 끓는 점에 대한 걸 살펴볼 건데요. 물론 녹는 점과 끓는 점에 영향을 끼치는 요인은 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분자량이 비슷하다라고 칩시다. 이제 분자량도 녹는 점과 끓는 점에 영향을 끼치는데요. 분자량이 비슷한 경우라면 극성의 끓는 점이 무극성보다 높은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얘가 극성이에요. 그러면 델타 플러스와 델타 마이너스가 있죠. 그럼 얘네들 사이에 전기적 인력이 작용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무극성은 얘네들 사이에 전기적 인력이 작용할 수 없으니까 전기적 인력이 작용하는
아이들의 녹는 점, 끓는 점이 더 높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대표적인 무극성, 메테인하고 암모니아, 극성인 애를 살펴볼 텐데요. 분자량 거의 비슷해요. 그런데 이렇게 끓는 점을 보면 암모니아가 많이 높아요. 그 이유는 얘가 극성이기 때문에 극성 분자 사이에 전기적인 인력이 작용을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끓는 점이 높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여기에 물도 한번 볼까요? 물은 아예 끓는 점이 분자량이 18인데 끓는 점이 100도죠. 그러니까 엄청 높아요. 물건 이제 물론 물이 가지는 특징성이 있는데 얘는 극성 중에서도 극성이 상당히 큰 분자예요. 그래서 극성이 크면 이렇게 끓는 점이 높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 나오는 거예요. 분자가 이제 극성 분자 같은 경우에는 부분 전하를 띤 플러스와 마이너스 사이에 전기적인 인력이 작용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전기적인 인력이 존재하기 때문에 분자량이 비슷한 극성 물질에 비해 분자 간의 인력이 큰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이 극성 분자고요. 이쪽이 무극성 분자인데요. 분자율이 비슷해요. 암모니아, 그다음에 메테인, 그런데 끓는 점이 여기가 더 높죠. 그다음에 pH3, 그다음에 SiH4 분자량 비슷해요. 그런데 끓는 점 얘가 더 높아요. 그 얘기는 분자량이 비슷할 때는 극성의 끓는 점이 무극성보다 높다라는 겁니다. 네, 그 다음에 전기적 성질. 극성 분자는 어쨌든 간에 플러스와 마이너스 이렇게 전하 분리가 일어났기 때문에 전기적인 승질을 나타내게 되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전기장성에서 일정한 방향으로 배열, 이걸 이제 흔히 배향성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제 그겁니다. 얘가 전기를 걸어주지 않을 때는 어쨌든 무작위적으로 결합 이제 방향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거기다가 전압을 딱 걸어주면 얘가 이제 HF 분자인데요. H가 델타 플러스고 F가 델타 마이너스예요. 그럼 플러스를 띤 쪽이 마이너스 쪽으로 이렇게 향한다는 거예요. 뭐 처음에는 이런 식으로도 있고 이런 식으로도 있고 이렇게 자유롭게 있다가 전기장형 안에서는 이렇게 한쪽으로 배양을 한다라는 거죠. 이거 이동하는 게 아닙니다. 배열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하지만 무극성 분자는 전기를 띠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무질서하게 방향성이 없이 자유롭게 배열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것도 전기적 성질의 하나인데요. 대전체를 근처에 갖다 댔을 때 극성 물질의 액체에 대전체를 갖다 대면 액체 줄기가 대전체 쪽으로 끌려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물이에요. 물을 이제 가늘게 흘려내린 다음에 풍선을 막 문질러서 대전시켰어요. 그럼 끌려온다는 거죠. 그 다음에 털가죽 막 문질렀어요. 왜 대전시켰어요? 역시 끌려와요. 보면 마이너스로 대전시키든 플러스로 대전시키든 어쨌든 둘 다 끌려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면요. 플러스로 대전된 경우에 물 분자가 산소 쪽이 델타 마이너스잖아요. 그래서 델타 마이너스 쪽이 대전체를 향한 상태로 끌려오게 되는 거고요. 마이너스로 대전된 경우에는 물 분자에서 델타 플러스를 띤 쪽을 방향으로 해서 끌려오게 됩니다. 어쨌든 둘 다 끌려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극성일 땐 끌려오지만 무극성일 땐 영향을 받지 않아요. 끌려오지 않고요. 그냥 쭉 흘러내립니다. 이런 게 바로 극성, 무극성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극성 분자, 극성 분자를 알려면 일단 분자의 구조를 한 다음에 분자의 구조에 따라 얘가 극성인지 무극성인지를 통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럼 이런 내용을 가지고 문제를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8페이지 문제 1번입니다. 표는 원소 X부터 Z로 이루어진 분자이고요. 이때 X부터 Z는 CNF 중에 하나래요. 그 다음에 A, B는 O래요. 구성 원소가 가부터 보면 XY, XG, XZ 이렇게 되어 있고요. 구성 원자수, 그 다음에 Y 또는 Z 원자수분의 X 원자수 이런 식으로 나와 있어요.
그럼 여러분이 이걸 통해서 가나다가 어떤 애들인지를 알아내야 돼요. 그럼 가 한번 볼게요. 구성원자가 5개예요. 근데 사실 5개인 애는 너무 뻔해요. 가운데 탄소가 있고 그 다음에 플루오린이 이렇게 4개가 붙어있는, 얘 말고는 5개일 수 있는 아이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누가 중심원자일까를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럼 볼까요? Y 또는 Z 원자수 분의 X 원자수를 한 게 4래요. 그러면 구성 원자수는 5 이하거든요. A, B가 5 이하. 5 이하인데 Y 또는 Z 원자수분의 X 원자수가 4가 나왔다는 얘기는 Y 또는 Z, 여기가 중심 원자고 이 위가 바깥쪽 원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X, Y, G가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일단 가는 CF4죠. 그런데 중심 원자가 Y 또는 Z예요. 그러면 Y가 C고 X가 플루오린인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아이 한번 볼게요. 이번에는 X, 플루오린이랑 Z가 결합한대요. 그럼 Z는 N이지요. N. 그런데 Y 또는 Z의 원자수분의 X 원자수가 지금 3이래요. 그럼 이거 어떤 아이일까요? 1분의 3. 이거밖에 안 되죠. 왜냐하면 이게 3이 나오려면 2분의 6은 안 되거든요. 구성 원자수가 5 이하이니까. 그래서 나번은 가는 CF4고요. 나는 NF3가 됩니다. 그럼 구성 원자 A는 4가 되는 거죠. 그럼 다는 어떨까요? 다는 X하고 Z하고 만나는 애예요. 그러니까 N하고 F로 구성되어 있는데 Y 또는 Z의 원자수분의 X 원자수가 1이에요. 그러니까 위아래가 같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럼 1대1 이거 아니죠. 2대2여야 해요. 즉 N2, F2 이렇게 나오는 아이여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옳은 걸 한번 골라볼게요. 그럼 B도 역시 4네요. 그럼 A는 B다. 맞죠? 그 다음에 다에는 3중결합 있다 했는데 N2F2요. 우리 되게 많이 했어요. N에 F가 붙어 있고 질소가 3개의 결합을 해야지만 옥텟을 만족하니까요. 옥텟을 만족해야 되니까 그러려면 여기 이중결합이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다에 3중결합 있다? 틀린 얘기가 됩니다. 그 다음에 쌍극자 모멘트는 쌍극자 모멘트가 누가 더 크냐 이렇게 물어보면요. 여러분이 숫자를 가지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얘가 극성이냐 무극성이냐를 따지는 겁니다. 가는 무극성이에요. 그러니까 쌍극자 모멘트의 합은 0이죠. 하지만 나번은 지금 NF3 극성이에요. 그럼 얘는 0이 아니에요. 0보다 커요. 그러니까 나가 더 커야 돼요. 그래서 답은 기억입니다. 그리고 2번 그림은 3가지 분자를 주어진 기준에 따라 분류한 것이다 하고 나왔습니다. H2 어떤 구조인지 알죠? H2 구분형, 그 다음에 CO2 직선형, 그 다음에 C2H2 요 C에 H 붙어 있는데요. 모두 옥텟 만족해야 되니까요. 3중결합 있죠. 그럼 여기서 다중결합이 있는가? 아니오가 바로 H2O고요. 그 다음에 다중결합이 있는데 비공유 전자쌍이 있으면 얘가 CO2, 없으면 C2H2 이렇게 되죠. 네, 그럼 기억. 나의 공유 전자쌍은 나 안의 공유 전자쌍은 5쌍 맞죠? 그 다음에 다의 분자의 모형은 직선형이 아니라 구분형입니다. 그 다음에 분자의 쌍극자 모멘트에 계속 나오죠. 분자의 쌍극자 모멘트. 즉 분자의 그러니까 결합의 쌍극자 모멘트를 모두 합한 것. 즉 쌍극자 모멘트의 합. 이거 얘기하는 겁니다. 그거를 이제 분자의 쌍극자 모멘트라고 얘기하는데 가는 CO2 무극성이에요. 무극성. 그래서 가는 무극성. 그러니까 합은 0이지요. 근데 다는요. 구분형이라서 극성이에요. 0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가 더 커요.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그 다음에 문제 3번이요. 표는 분자 가부터 다에 대한 자료이고 X부터 Z는 이주기 원소이며 가부터 다의 중심 원자는 옥텟을 만족한대요. 그러면 CN
O, F 중에 하나가 Z가 되는 겁니다. 그럼 구성원자가 H, X, Y인데 전체 원자수는 3개고요. H 원자는 1개래요. 그럼 가는 어떤 아이일 가능성밖에 없어요. 네.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는 물론 있겠네요. H가 C에 얘도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H에 O, N에 O일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가는. 그 다음에 나요. 나는 전체 원자수는 4개인데요. H가 3개래요. H 3개 붙어 있는 아이. 네, NH3밖에 없죠. 네, 이거밖에 없어요. 그러면 X, Y, G 해가지고 Y가 N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Y가 N이에요. Y가 N. 그 다음에 H랑 Z가 결합을 했는데요. H가 2개래요. 그 다음에 전체 원자수는 3개래요. 그럼 이거 어떤 애일 수밖에 없어요? 전체 원자수가 3개인데 수소가 2개 결합해야 돼요. 근데 옥텟은 만족해야 돼요. 그럼 H2O밖에 없죠. 그럼 Z가 5예요. 그럼 Z가 5라면 X는 X는 어떤 애일 수밖에 없어요. 지금 가번에서 H, Y, X가 결합했는데 Y가 N이라 그랬고요. 그러니까 Z는 5니까 Z는 5예요. 그러니까 X는 C일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가번은 HCn이 됩니다. 그럼 한번 볼게요. 기억. 비공유분의 공유전자쌍이 1보다 큰 것은 2가지다 했는데 지금 가는 HCn이고요. 이렇게 되니까 요거 비공유전자쌍분의 공유전자쌍 한번 해볼게요. 비공유는 요거 하나 있으니까요. 비공유 1분의 공유 4. 요 4입니다. 그 다음 얘는 비공유 1분의 3. 그러니까 이건 3이고요. 얘는 비공유 2분의 2니까 1이네요. 그러니까 2가지. 가와 나 2가지. 기억 맞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분자를 구성하는 모든 원자가 동일 평면에 있는 거. 동일 평면에 있으려면 직선형이요. 그러니까 가번 직선형 맞죠? 그 다음에 구분형이요. 직선형 그 다음에 구분형 이런 아이들이 평면이고요. 평면 삼각형 이런 아이들이 동일 평면입니다. 그러니까 다번. 근데 삼각불 같은 경우는 입체죠. 그러니까 2가지 맞습니다. 그 다음에 가부터 다는 모두 극성이다. 나하고 다는 비대칭. 가도 역시 탄소 주변으로 서로 다른 원자가 결합되어 있으니까 비대칭. 그래서 모두 극성 분자 맞습니다. 디귿 정답은 기억 니은 디귿 5입니다. 그 다음 문제. 다음은 이주기 원자 W부터 Z로 이루어진 3가지 분자이고요. 여기서 모두 옥텟 규칙 만족한대요. 그럼 C, N, O, F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때 전기음성도는 W가 Y보다 크다 하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지금 보면요. 어떤 애일까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WX3 이거 어떨 가능성이 있죠? 이거 NF3일 가능성밖에는 없죠. 그래서 이거 지금 NF3일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데 이때 그러면 뭐 W가 당연히 N이겠고요. X가 F겠죠. 그 다음에 Y, G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W, X, Y 이거 어떤 애일까요? X, Y가 들어갔는데 X하고 W가 들어갔어요. 그러면 F가 있으면서 C가 있어서 O, N, 이런 아이일 수도 있고 F가 들어갔는데 N이고 O일 수도 있어요. 그쵸?
그러면 여기서 y가 누구일 가능성이 있냐면 y가 O이거나 C이거나 이런 아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전기음성도는 W가 Y보다 크대요. 만일에 Y가 산소라면 산소의 전기음성도가 더 커야 되죠. 그러니까 여기서 Y는 C여야만 해요. 그래서 Y는 C입니다. 그러니까 Y, 그러니까 X, Y, W 이 아이는 F, C, N인 거죠. 그러면 이제 Z가 산소겠죠? 그럼 YZX2는 뭘까요? C에 O가 결합되어 있고 여기에 플로어린이 결합되어 있는 바로 이 아이가 YZX2가 됩니다. 그럼 이에 대한 설명을 온 것만을 골라보겠습니다. 기억, WX3는 극성 분자이냐? 예, 삼각불, 비대칭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극성 분자 맞습니다. 그 다음에 YZX2에서 X는 부분적인 음전하를 띠냐 했는데 지금 산소는 C보다 그 다음에 플로어린 역시 C보다 전기음성도가 커요. 그러면 이쪽으로 다 치우치게 된다는 겁니다. 전자가. 그러니까 C, 즉 C 여기는 그러니까 이쪽은 델타 마이너스를 띠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델타 플러스를 띠게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X가 바로 플로어린이죠. 그러니까 음전하 띠는 거 맞습니다. 그 다음에 결합각은 WX3 이거 107도에 가깝겠죠. 삼각불이니까. 그리고 ZYW는 180도 직선형이니까 이거 틀렸죠. 그래서 기억 니은이 정답입니다. 사실 요 분자의 극성 자체가 어렵지는 않아요. 그런데 앞에서도 계속 나왔지만 분자의 모양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분자의 모양을 알려면 루이스 구조를 그리는 게 먼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임의의 기호로 나와 있는 아이들은 루이스 구조를 그릴 줄 알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분자의 모양을 알아내면 이제 극성인지 무극성인지 그리고 결합각이 몇 도인지 이런 것들을 알아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연습을 많이 하시면 됩니다. 예,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수고하셨습니다.